전라남도 장성의 작은 산골 마을,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외진 곳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40년째 살고 계셨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졌습니다. 한때는 100가구가 넘던 마을이 이제는 20가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빈집과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는 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지만 태엽을 감는 소리가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삶처럼요. 매일 아침 시계를 보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많이 늙었제.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들어오던 날, 작은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와 내밀던 날, 딸이 결혼 소식을 전하던 날. 이제는 그저 기억 속에만 남은 순간들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에는 마당에 있는 달장에서 달걀을 수거하고 7시에는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닭이 20마리가 넘었는데 이제는 5마리만 키웠습니다. 그래도 이 5마리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말동무였습니다. 우리 착한 딸들, 오늘도 알 잘 낳았네. 달장 청소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8시가 되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늘 한 사람 모흐만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5 식구가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먹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혼자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켜두는 건 적막감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것이고 담벼락에 포도넝쿨은 아이들이 어릴 때 심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면 사업이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가장 보고 싶은 건 캐나다에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간 후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오는 영상통화로는 손주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곧 한국에 갈게요. 라는 말만 몇 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딸이 보내주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칸짜리 반찬통에는 늘 한 가지 반찬이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를까 하는 마음에 항상 한 칸을 비워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모두 2사람 몫은 넉넉히 만들어 두었지만 대부분 혼자 먹다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텃밭은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봄이면 상추와 쑥갓을, 여름이면 고추와 가지를, 가을이면 배추와 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손자들이 좋아하던 방울토마토는 매년 심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년에는 참새들 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못했지만 올해는 꼭 손자들에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마당에 오래된 흔들의자를 꺼내놓고 별을 보곤 했습니다. 서울의 큰아들, 부산의 작은아들, 캐나다의 딸,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옆집 할머니가 놀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저녁은 홀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항상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계획을 세우는 건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은 김치도 담가야겠고, 마당도 쓸어야겠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추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 온 가족이 단풍 구경을 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혼자만의 산책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시멘트로 지어진 작은 정류장은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지만 하루에 3번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탑승객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죠. 정류장 벽에는 언제 붙였는지 알 수 없는 버스 시간표가 빛바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끼잉, 끼잉,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분명 누군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사주셨는데 그때부터 길들인 습관으로 소리의 방향을 찾는 게 익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편 풀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잡종견이었는데 한쪽 앞발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 더욱 웅크러들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누구 강아지니? 할머니가 몸을 숙여 강아지를 살펴보니 목줄도 없고 상태를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듯 했습니다. 앞발의 상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아침에 싸둔 김밥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산책하다가 출출할 때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이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자, 이거 먹어보렴. 할머니가 김밥 조각을 내밀자 강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듯 이내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마치 30년 전 키우던 복돌이와 닮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었지요. 할머니는 강아지의 더러워진 털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몸을 움츠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털 속에는 작은 가시들이 잔뜩 박혀 있었고 지늘기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어디서 왔을까? 강아지의 크기로 보아 태어난 지 6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앞발의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 보였지만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작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할머니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둥거리던 강아지도 이내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얌전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가는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이웃집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를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찾았어. 다친 것 같아서. 아이고, 할머니 혼자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전 마지막 자식이 도시로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할머니의 외로운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에는 완전히 다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강아지의 몸을 정성스레 씻겨 주었습니다. 더러운 털 사이로 상처가 여러 군데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자식들 키울 때 쓰던 소독약을 찾아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너는 이제부터 우리 복돌이야. 할머니는 30년 전 키우던 강아지 이름을 이 녀석에게도 지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복돌이는 이름이 마음에 든 듯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옛 복돌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돌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따뜻한 것이 발치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돌이가 할머니의 발을 베고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씻겨준 덕분인지 털이 보송보송했고 상처에 발랐던 약도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돌이의 밥부터 챙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게사료를 불려주고 가끔은 남은 반찬을 조금 섞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잘 먹지 못하던 복돌이가 이제는 할머니가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산책은 이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 어릴 적 이야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 마을의 옛날 이야기까지. 복돌이는 마치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면 복돌이는 할머니의 가장 충실한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호미로 땅을 파면 옆에서 앞발로 함께 땅을 파고 물을 줄 때면 뒤따라 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은 후에는 자신의 임무를 찾은 듯 했습니다. 참새들이 방울토마토를 쪼아 먹으려 하면 깽깽 짖으며 쫓아냈고 덕분에 올해는 수확이 풍성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 덕분에 이웃들과도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지나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복돌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집 순이 할머니는 직접 만든 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맞은편 김 할아버지는 손수 만든 작은 계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당에 있는 오래된 흔들의자는 두 식구의 단골 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흔들의자에 앉으면 복돌이는 어김없이 그 발치에 눕곤 했습니다. 복돌아, 저 별들 보이니? 저기 멀리 내 형아, 누나들이 살고 있단다. 복돌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순간이면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있어 외로움이 한결 덜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복돌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식들도 할머니의 생기 있는 목소리를 듣고는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딸은 영상통화로 복돌이를 보더니 엄마, 정말 이쁘네요. 다음에 한국 가면 꼭 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오래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조용해서 휑하다고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복돌이의 발자국 소리와 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 한켠에는 복돌이의 작은 침대가 생겼고 부엌 한쪽에는 복돌이의 밥그릇과 물그릇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그릇들을 깨끗이 닦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특히 복돌이는 할머니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고 복돌이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동네 보건소 간호사는 할머니의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복돌이로 시작해서 복돌이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복돌이의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 때도 복돌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복돌이가 할머니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몸을 비비적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복돌이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두 생명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두 식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할머니와 복돌이는 평소처럼 마을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복돌이는 특별히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앞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마을 곳곳의 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복돌아,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다 다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돌이는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마을 어귀 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가 부르면 곧장 돌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돌아, 어디 가니? 복돌아. 할머니는 최대한 빨리 복돌이를 쫓아갔지만 연세 많은 할머니의 발걸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복돌이의 모습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텅 빈 마을 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는 잠도 못 자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웃들도 나서서 복돌이를 찾아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읍내까지 가서 복돌이 사진을 붙이고 왔고 김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을까지 수소문했습니다. 복돌아, 너 어디 있니? 할머니는 매일 밤 마당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복돌이가 집을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창문 앞을 지켰습니다. 텅 빈 복돌이의 밥그릇을 보며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복돌이 밥부터 챙기려다 멈칫하게 되고 산책 시간이 되면 자꾸만 현관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텃밭의 방울토마토는 이제 참새들의 차지가 되었지만 할머니에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않아 얼굴이 초췌해진 할머니를 보며 이웃들은 번갈아가며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찾아보시죠.
어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복돌이는 분명 돌아올 거야. 어제도 꿈에 나왔어.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복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읍내버스를 타고 나가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복돌이 사진이 든 전단지를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지만 복돌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자주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복돌이만 있으면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추워져도 매일 밤 마당에 불을 켜두었고 복돌이의 밥그릇에는 항상 따뜻한 물과 사료를 채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마당 흔들의자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복돌아, 너는 지금 어디서 이 별들을 보고 있니?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낯익은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문 밖에서 발톱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복돌이였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많이 말랐지만 분명 우리 복돌이었습니다. 목에는 낡은 줄이 감겨 있었고 털은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복돌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돌이는 힘없이 할머니의 발치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복돌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의 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정말 돌아왔네요. 아이고, 이런 기적이 다 있나. 이웃집 수의사 아저씨가 복돌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였습니다. 목에 감긴 줄을 보니 누군가가 데려가 키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데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것 같네요. 이 줄도 스스로 끊어낸 흔적이 있어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돌이를 꼭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복돌이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할머니의 품에서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복돌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약해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양식을 가져오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복돌아, 이제 어디도 가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는 복돌이를 안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돌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말랐던 몸에 살이 올랐고
눈빛도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절대로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복돌이는 항상 할머니의 발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앞서 뛰어가는 법이 없었죠. 텃밭일을 할 때도 더욱 충실한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니며 짖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를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주인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하지만 강아지가 계속 밥도 잘 안 먹고 울기만 해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복돌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복돌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2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그제야 할머니는 복돌이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 돌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집을 찾아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돌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복돌이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정말 어디도 가지 마. 복돌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복돌이가 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고 특히 캐나다에 있는 딸은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복돌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아왔다니. 다음 달에 한국에 갈게요. 이번에는 꼭 가요. 이제 할머니와 복돌이의 일상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를 잃을 뻔한 경험은 둘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 그 먼 길을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딸과 손주들이 찾아왔고, 서울과 부산에 있는 아들들도 모처럼 집에 모였습니다. 복돌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못 찾아와서 미안해요. 근데 복돌이가 이렇게 엄마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돌이를 만난 것이 새로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복돌이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던지며 놀기도 하고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면서 복돌이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자주 올게요. 복돌이랑도 더 많이 놀고 싶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약속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말없고 쓸쓸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복돌이와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냈고 이웃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할머니와 복돌이의 특별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읍내 신문에도 이 이야기가 실렸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20km를 달려 주인을 찾아온 충견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온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진 건 처음이야. 복돌이가 마을 홍보대사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보던 자식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돌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모이게 됐네요. 큰아들의 말처럼 복돌이는 멀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텃밭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복돌이가 참새들을 쫓아주니 수확량이 늘었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할머니는 더 다양한 작물을 심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할머니네 토마토는 왜 이렇게 달아요? 복돌이가 지켜줘서 그런가? 마을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복돌이와 함께 산책을 했고, 일요일 아침이면 김 할아버지가 만든 간식을 복돌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할머니와 복돌이는 마당에서 별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하루를 정리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돌아,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할머니의 말에 복돌이는 항상 그렇듯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지금도 마을 어기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날 때면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떨고 있던 작은 생명체를 만난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있다고.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복돌이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살게 해주셔서.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와 복돌이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두 생명이 만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추억이 되듯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삶의 고백입니다.